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농업정책과에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해서 총 23명이 안성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촌 공간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건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안성시 농촌 공간 현황과 여건조사, 전략계획 수립,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농식품부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 협약 체결 시 5년간 국비 300억 원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촌협약 구체화 검토를 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과 농식품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 12월 중 사업계획을 완료하고 2022년 3월까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체결한 후 2022년 7월부터 본격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안성맞춤 푸드플랜 계획 수립입니다. 푸드플랜은 시민의 먹거리 복지 실현 및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민과 관이 참여하는 분야별 TF회의 사회와 포럼을 실시하였고 21년 10월 최종 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12월까지 시민과 농업인의 이해를 돕고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을 위해 푸드플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며 푸드플랜에는 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 소비 활성화 전략, 푸드플랜 실행 전략 등을 마련하고 세부 내역으로 미래 농업인 육성, 공유부업, 건강식당 개발, 의식 있는 지역 돌봄 먹거리 정보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 국비 내시된 실환력 플러스 사업 70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부터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공공급식의 영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농민 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불평등 완화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총 대상자 19,479명 중 85.2%인 16,590명이 신청하였고 미신청 사유는 농지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격 상실자, 농해소득 초과자 등이 미신청 사유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초 지급 목표일이 10월 20일이었으나 세무서의 소득 조회가 늦어져 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는 농업인은 다음 주 중 시위원회를 개최해 우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규 사업인 농산물 저온창고 구축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품질 저하 방지와 출하 시기 조절, 균일한 선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58억 원의 자본이 투자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운면 송산리 269-1번 주의 2필지이며 주요 시설로는 저온창고 838제곱미터, 선별장 1503제곱미터와 포도, 배, 선별기 각 일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APC는 다양한 품목을 적용할 수 있는 선별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공사는 현재 골조를 완성하고 외벽 공사 중이며 설계에 맞춰 선별기를 제작 완료한 상태로 11월 중 시험 가동 예정입니다. 다음 9쪽 농산물 저온창고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화 품목에 적합한 저온 저장 시설을 구축하여 품질 저하 방지 및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1천만 원을 투입, 미양농협 저온 저장고 시설 보완 및 양성농협 수출용 배 저장 시설 보완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안성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의 저온 창고 390제곱미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조 유통 다각화 추진입니다. 안성 농산물의 유통 경로의 다각화를 통해 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로컬 푸드 매장 5개소, 직거래 장터 3개소, 온라인 마켓 3개소 등에서 농특산물 판매 활동을 펼쳤고, 로컬 푸드 판매장에서는 약 77억 2천만 원의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김포, 수원, 안산시 등 비농업 도시의 로컬 매장으로 안성 농산물의 출하처를 확대하고 있고, 쿠팡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설정하고 안성 농산물의 입점 및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영향과 생활 패턴 등의 변화로 온라인 마켓 및 배달 앱 등의 농산물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에 준비한 정책을 바탕으로 2022년도에는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 안성 농산물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익적 직불사업 추진입니다.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존 및 식품 안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4억 7,8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본 공익직불금의 특징은 1,000제곱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 직불금은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 현황은 면적 직불금 74%, 소농 직불금이 26%이며 만 36 경영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농민 기본소득이 지금 저 신청이 한 85.2% 정도 이렇게 이제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나머지 이제 15%는 이제 그 농해소득이 이제 많고 이제 그분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몰라서 못하는 분은 이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하여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뭐 소득이 많다든지, 뭐 대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해 소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배우자가 뭐 어딜 다닌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건 합치지 않는다 그랬나? 네, 합치지 않고요. 그 지금 직장 경영체 그러니까 안 합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가 그 양반 혼자 3,700이 넘으면 저기 그렇습니다. 그 배우자 아닌 사람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분만 못 받는 예,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이 많이 저조한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안성 농지 소유자를 비교를 하면 네. 기본적으로 그 경영체 등록이 돼 있다고 해도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그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저희들이 그 지급을 하면서도 누락이 된 사람은 12월까지 지급 예정이니까 저희들이 구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일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농민 기본소득
벌써 심의를 하는 것 같던데. 네, 지금 네. 세무서에 재산 조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역으로 지급을 계속 늦출 수가 없어서 역으로 은면 심의회를 우선 실시하고 기본소득과 매치시켜서 적합한 농가를 다음 주 중에 시의원회를 열어서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는 저번에도 이제 우리 이제 농협에 RPC 이제 이렇게 이제 견학한 게 아니라 이제 의료차 이제는 방문을 했는데 대개 이제 조합장님들이 이제는 매칭 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우리가 가니까 이제 수매통이 아주 잘 이제 좋은데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안성맞춤 본소 네. 포개에 있는데 거기 갔더니 뭐 한 300개 정도를 더 지원을 해주면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는 읍면 단위로 배정을 좀 해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수매통에 대한 편리함은 굉장히 좀 중요시하면서 좀 못 다른다.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한테 건의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예,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개 이제는 쌀 농지 이제 면적이라고 그럴까? 예. 이제 그전에는 경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요즘은 비닐하우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태양광에 축사에 해가지고 쌀 면적이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어느 정도 줄은 것 같아요? 몇 프로수로 대충?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당시에 저희 네. 농업정책과 처음 왔을 때 한 네. 14,000헥타 정도 됐습니다. 네. 13,438헥타인가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7,000헥타 초반이니까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많이 줄었다. 주는 거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의원회기 전에 농사지을 때 보면 일주 농협이 쌀 그쵸? 수매를 한 4,200톤 정도 예, 예. 했잖아요. 요즘은 4,000톤도 안 되더라고. 그 그만큼 이제 경기 면적이 이제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타 작물로 이제 전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 동부아 피시 같은 경우 보통 요즘 같은 경우 한 3,500에서 왔다 갔다 전후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여간 잘 대응을 해주시는데 이번에 우박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는 그분들이 이제 보상 단가를 뽑아왔잖아요. 네.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농업체는 네. 기술보고과에서 담당을 일단 기술보고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좀 아.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분들 제가 듣기로는 어제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은 여기 와서 집회 신고를 내놨다고 그래서 요건 이병렬 과장님 소관이래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농업을 위해 쓰시는 과장님이야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피해도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농업인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전에 한번 찾아와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벽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이제 방문을 해보면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은 거는 이해하시죠? 네. 네네. 근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점도 있지만 또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들어가서 딱 보면 바닥이나 그런 면적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먼지에 의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새벽 시장을 옮기면서 이제 그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옮길 때 저희들이 가장 중시했던 게 농업인하고 소비자의 안전 때문에 옮겼습니다. 네. 매출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해서 옮겼는데 옮기고 나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처음 옮긴 거다 보니까 저희들도 새벽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게 저희들이
아직 임대를 한 거잖아요. 임대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시설은 뭐 일시에 한 번에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지금 보면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은 시장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농정과에서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낫고, 그 오시는 판매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귀담아 좀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내부안에서 임원 회의 때 보면은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좀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이런 비가림 칸막이를 있는 걸로 쓰려고 해도 잘 쓰지를 못하게 하고 파손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구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런 것도 쓰지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느냐, 그런 부분도 많은데, 이거는 사람의 차이에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양자대면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근전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번 저 겨울이 다가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람막이를 해서 난로를 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기 설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급하게라도. 좀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급한 거라도. 근데 그 나오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 70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을 전부 다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안 좋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천막이나 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여름에 또 태양 때문에 또 그렇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움직이시면서 이제 우리 농가들이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어려워들 하세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저도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천막을 치시는데 못 치세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 갖고 계시는데 못 치시니까 아예 안 갖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가 그 시유지가 아닌 상태에서 저희들이 영구 구조물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유지 같으면 아예 영구 구조물을 해서 태양도 가리고 뭐 겨울에 좀 덜 춥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지금 고민의 한계가 있고요. 그 향후에 우리 새벽 시장이 좀 더 발전을 한다 그러면 그 적당한 장소에 좀 외곽으로 한 번 더 빠지는 한이 있어도 적당한 장소에 연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최종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임대 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었나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5년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전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고민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지금 이전을 할지 안 할지는 고민 아직 안 했고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시의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를 아직 예측을 좀 해줘야 시장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줘야 판매하고 또 연관이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올해 이전했으니까 저희들이 보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농업인의 직거래 개설장을 시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4년 정도 남고 뭐 다시 또 그 재계약을 맺을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는 전 기반사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는 사람도 편한 거고 파는 사람에게도 더 이익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께서 계실 때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미찬 의원님께서 세배옥 시장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도 로컬 푸드 매장의 연 매출 실적을 보니까 이 다른 뭐 새벽 시장에 비해서도 상당히 전문 로컬 푸드 매장인데도 비하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매출이. 어떻게 뭐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는데 문제점이나 좀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도 그 로컬 매장이 일단 지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과거에 설치한 거니까 뭐 제가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공도 로컬 매장을 일단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안성 인삼 농협
1층에 그 신용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네. 신용사업장을 2층으로 올린답니다. 네. 그래서 그 신용사업장에 공도 로컬 매장을 이전을 하면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사업으로다가 그걸 사업 신청을 해놓고 사업 신청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그 로컬푸드 매장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그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네.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할 건데요. 아마 로컬 매장으로서는 제 판단으로는 뭐 담당 과장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로컬 매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는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과장님 아주 좋은 대안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전이 잘 원활하게 추진이 잘 돼서 공도 로컬 푸드 매장이 좀 매출도 좀 많이 올라가고 예, 로컬 푸드에 그 물건을 납품하는 그 회원 농가들도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강원도라든가 어느 지역에 뭐 특정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 예,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온라인 판매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뭐 며칠 만에 이렇게 소진이 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시도 온라인 판매 역량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뭐 주무부서 과장님이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지금 그 인터넷 온라인 판매가 전체 농산물 그 전체 시장 중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49.2%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 홈쇼핑을 넘어섰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년도에 그 일단 세계 온라인 그 플랫폼에는 저희들이 그 런칭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부터는 쿠팡 있지 않습니까? 쿠팡하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쿠팡에 지금 입점시킬 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배달 앱에서도 농산물을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과에서 판단은 그게 증가폭이 굉장히 확대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배달 앱 중에서 이제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그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전인데 요기요라는 배달 앱이 있습니다. 그 배달 앱을 GS 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편의점도 이제 배달 시대가 왔다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 책임자하고 제가 간략하게 배달 앱을 그 요기요하고 GS에서 인수했으니까 배달 앱의 농산물을 안성에서 생산되는 거는 좀 같이 제휴 관계를 맺어서 같이 그 마케팅 활동을 해보자. 이래서 그 긍정적인 표현을 받았고요. 그 GS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안성시하고 관계가 있었고 요번에 그 배 낙과에서 그 우박 피해에서 피해과도 지금 그 GS 슈퍼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앞으로도 거기 그쪽하고도 좀 확대가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위치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시고 그런 계획을 잘 갖고 계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우려를 안 해도 우리 과에서 미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판매를 주력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농산물들이 앞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 쪽, 인터넷 쪽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예, 거래가 되고 또 그런 게 농가 소득에 또 당연히 이렇게 미치기 때문에 더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농산물들을 생산을 하려면 유통을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저온저장고 사업이 어떤 뭐 특정 어떤 농협이라든가 또 이렇게 로컬푸드 농가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 농가들한테도 저온저장고를 좀 확대, 소형 저온저장고죠. 확대 보급을 해서 이 농산물을 바로 이렇게 수확을 해서 예, 버리지 않고 이걸 어느 정도 저장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시킬 수 있고 팔 수 있게
좀 저온 저장고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온 저장고가 극히 적은 거, 아주 작은 거는 저는 그렇게 효용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그래도 한 20평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저장 능력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가격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온 창고에 보통 배 같은 경우는 평당 한 3톤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는 저장을 해줘야 농가 가격 지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소 면적하고 저온 창고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지원만 한다고 해서 소규모 농가가 저어버리면 자부담이 또 50%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건 결론이 날 겁니다. 네, 하여튼간에 우리 과장님 전문 부서니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이 저온 저장고도 좀 확대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농업재 보험 말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보험은 농정과 소관이죠? 보험도 기술보급과에서 하는데요. 네. 재보험에 보통 이제 작년까지 이제 제가 계속 했었으니까 재보험 네. 갖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재해가 터지면 국비로 지원되는 건 그겁니다. 농약대하고 대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피해가 심각하신 분들은 생계지원비라고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인데 일단 보험료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고 보험 홍보를 하는데 이게 한 해 1기가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보험 가입률이 뚝 떨어집니다. 돈 얼마 안 내시는데도 농업인들이 가입을 안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게 뭐냐면 재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으로 보상하는 액수가 적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설계해서 기금 내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으면 좀 액수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동해가 왔을 때 제가 농림부 방문해서 문제가 있다. 피해가 많을 때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는데 보험 기금 설계를 뭐 150%로 해놓으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건 이건 보험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시나 경기도나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참 작년에도 이 보험 때문에 뭐 농림부하고도 통화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농가들의 말씀하시는 거 그겁니다. 내가 보험을 들었을 때는 내가 그 보험을 들은 만큼 또 피해를 본 만큼의 어떤 적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기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럼 내가 보험을 왜 들었지? 이게 뭐 무슨 보험이 이래? 이런 불만들이 아직도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기술 보급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정과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전문가시고 많이 또 이런 업무를 접해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보급바하고 좀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험이 정말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이렇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 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